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발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 쪽으로 향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AACR 너무 조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을 또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웬만한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 좀 많이 강조도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하도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좀 혼돈의 이제 장세일 때 어설픈 종목보다는 그래도 명확한 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성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GI 이노베이션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면역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한 3개 정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3개 정도 파이프라인이 다 시장이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호평을 좀 받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GI102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많이 이제 시장에서 좀 언급을 하는데 GI102 같은 경우에는 또 키트루다하고 병용 투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키트르다 이제 후광을 좀 있고 오히려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게 되는 이제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임상 지금 1, 2A 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임상 1, 2A 상에서 완전 간에 부분 간에 이제 사례들이 이제 다 보고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숭이 모델에서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수가 기존 이제 치료법에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이제 증가를 했다. 결국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반응은 이 면역 세포를 얼마나 좀 증강시켜서 이게 몸속에서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는 게 이게 치료의 이제 효과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면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이제 중간 결과를 이제 확보를 했다. 그리고 특히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2배까지 이제 세포의 활성화 숫자가 이제 좀 증가하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됐고요. 어저께 또 좀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임상 1, 2A 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임상 1 이상으로 이제 변경 계획 이제 승인 요청을 이제 국내 식약처에다가 했는데 변경 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정맥 주사로 지금 이 면역 치료법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피하 지방 주사. 요즘에 이제 SC 제형이 워낙 좀 뜨고 있잖아요. 알테오젠 덕분에 이 SC 제형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이 정맥 주사법으로 이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던 거에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피하 지방 주사제로 이제 제형 변경까지 해가지고 임상을 이제 진행하는 것도 지금 국내 식약처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 이상 진행을 해가지고 이 피하 지방 주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상용화의 단계로 갔을 때 충분히 이제 탁월한 이제 시장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연결이 되면 아 기술 이전까지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후보 물질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후보 물질 이제 기술 이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1 이상 단계에서 후보 물질을 이제 빅파마 쪽으로 이전하는 단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AACR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특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많은 빅파마들이 또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다수의 이제 제약 기업들하고 이제 좀 미팅을 통해서 뭔가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제 논의들을 진행을 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GI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이제 보호의 수가 이제 1년짜리 보호의 수가 이제 풀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막 급등을 할 때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였어요. 15,000원짜리가 워낙 이제 견고한 이제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좀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15,000원 뚫다가 결국 실패를 했고 올해도 이제 15,000원 문턱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눌림목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사실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오른 게 없어요. 네. 주가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세론이니 뭐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계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세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단기 포인트를 이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종가 이제 12,400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 가격은 조금 여유 있게 10,000원 정도 이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GI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댓글창에도 뜨겁네요. 맞아요. 이쪽에서 계속 좀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 뭐 이제 미 PBM 진펜트라 등재에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셀트리온이 아까 얘기로도 간다면은 이게
실적으로도 여기 또 움직이는 그렇죠. 카테고리에 아까 들어가잖아요. 짚어주셨잖아요. 네,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이야말로 실적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은 제가 볼 때 진짜 극도의 지금 저평가 구간. 아까 이제 진펜트라 말씀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램시마 SC 유럽에서 전대미문에 이제 성공을 한 램시마 SC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거거든요. PBM에 이제 등재가 됐다는 건 본격적인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진펜트라와 관련된 이제 판매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북미,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점유율을 저는 높여갈 거라고 보고 이게 서정진 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챙긴 게 캐나다에다가 현지법인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진펜트라 이제 상륙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어저께 그래도 이게 이제 키 맞추기 차원의 이제 흐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요 기사가 딱 나오자마자 어제 셀트리온 주가도 아주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셀트리온은 올해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주가도 충분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합병에 대한 이제 이슈도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합병 이슈, 요것도 이제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이제 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고 봤을 때 셀트리온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 고려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그래서 연속성이거든요. 오늘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김영민 매니저는 보십니까?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20만 원을 뚫기 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19만 원대 저항을 올해 내내 계속 못 뚫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진펜트라 관련된 이슈로 19만 원을 뚫어버리면은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오히려 19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네. 상단을 이제 뚫어낼 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은근 조용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질문 올려주신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키움증권에서 이 셀트리온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또 스미스 리유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은 김준호 매니저님. 네. 제약바이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동안 올랐던 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 그 기대감이 많이 죽고 있으니까 네. 금리 인하가 점점 미뤄지면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도 올라갈 상승 추진력을 잃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었는데 사실상 이제 각자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또 기술 이전 기대감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돼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좀 네. 보고 있어요. 또 특히나 이제 1월달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워낙에 좀 세론도 컸었고 네. 또 가격적인 어떤 매력이 생긴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 아마케를 어떤 기점으로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좀 투심이 좀 회복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뭐 금리 인하만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전반적인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딱 이게 제약바이오에만 포커싱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회가 예정돼 있다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간은 좀 이제 꺾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격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겼고 또 AACR 관련된 세론도 이미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조용히 좀 모아가야 될 시점인 거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매도하고 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잠시 후에 말씀드린 한발 종목도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결국에 강력하게 이런 거예요. 반도체에서도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뭐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이 AI 반도체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듯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뭐 HLB라든지 셀트리온 또 그리고 뭐 알테오젠 이런 상징적인 종목들. 사실 이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도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이제 머크사의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레오켄바이오의 ADC 관련된 얀센의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뭐 AACR이 됐던 아니면 아스코가 됐던 아니면 그 전에 중간에 글로벌 비파마들과의 어떤 협업이 됐던 어떤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만 있으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같이 했던 이벤트들이 상당히 이제 진정성 있는 기업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한발 기업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한발 기업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장 여파로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줘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유한양행과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는 주도 섹터 후보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또 그리고 레이저 티닙 또 이제 렉나자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존슨앤존스 렉나자와 또 그리고 얀센의 이제 리브리반트 복용요법 마리포사 임상 3상 결과가 또 이제 8월 달에 FDA에서 이제 그 시판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사실상 이제 빅파마의 기술 이전해서 또 그리고 FDA 우선 심사로 지정된 사례는 이번에가 첫 번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시판 결정이 나면요, 뭐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유한양행 같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매출 컨턴 점프가 기대가 되면서 결국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또 이제 올해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평가하기를 매출이 연간 한 7조 정도가 나올 것이다. 만약 상용화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가치냐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키투르다, 머크사 이제 키투르다 같은 경우는 여러 암에 사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33조 정도 매출이 나와요. 근데 이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같은 경우는 EGFR 돌연변이 폐암 치료제다 보니까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30%밖에 차지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 정도의 어떤 그 연간 매출액을 전망했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또 상용화 됐을 때 사실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의 어떤 매출 컨턴 점프가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방간 치료, 또 비만 치료제, 또 면역 항암 관련된 치료제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는 경쟁사 이제 노바티스, 졸레오보다 효능적인 측면과 부정형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제 압도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ABA 바이오와 또 ABA 105 관련해서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해서 이번에 AACR에서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중항체 사업도 지금 그 ABA 바이오와 함께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인베티지렉과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같이 공동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또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 또 충분히 하반기에 또 이제 오스코텍과 함께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유한양행을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전일 종가였던 71,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만 원 라인대를 좀 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6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한 발은 제약바이오로 통했고요. 여기서 한 발은 마무리하고 넘어가서 반도체 이야기 다시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블록딜 이슈가 있었어요. 이부진의 4,467억. 네. 아무래도 상속세 이슈로 인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재벌 2세, 3세들도 좀 되게 좀 피곤해요. 요즘 힘들 것 왜냐면 같습니다. 이제 뭐 세금이. 어쨌든 네. 상속 나 안 받을래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상속 받았는데 이 상속세가 우리나라는 정말 좀 징벌적인 상속세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이제 상속세를 지금 납부, 거의 이제 절반을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5조 원 정도 이제 상속 받았으면은 2조 이상을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당장 현금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돈을 현금으로 상속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상속받았으니까 결국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지분을 좀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저께 이제 이부진 사장 이제 얘기도 결국 삼성전자 이제 지분을 좀 팔아가지고 상속세 이제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또 얼마 전에 또 막 알테오젠이 이제 대주주가 블록딜을 하고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도 대주주가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제 상속세 재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부진 사장이 이제 장외에서 블록딜로 이제 지분 일부를 0. 몇 프로 아닙니까? 그죠? 네. 0. 몇 프로를 이제 매각을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거래대금이나 시총을 감안했을 때, 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지분 팔아가지고 0. 몇 프로 파니까 4,400억이나 이제 돈을 받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전체 이제 주가 흐름이나 시가총액에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럴 때 봤을 때 뭐 4,40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아마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네.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확실한 명목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증권 주식에는 큰 차이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만 좀 덧붙여드리고 네. 싶은 게 물론 이제 이 상속세와 관련된 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상속세를 저는 이제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왜냐면 이게 이제 지분 구조가 너무 취약해져. 요번에 지금 OCI 그룹하고 한미약품의 이제 통합이 무산된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시발점은 이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세, 3세 이렇게 기업을 이제 잘 키워서 이걸 이제 물려받는 게 또 뭐 타당한가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업을 계속 승계를 해가지고 그 회사들을 이제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상속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분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또 외국계 이제 자본들,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면 경영권이 또 막 외국 기업들한테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좀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뭐 의견을 좀 네.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동시호가 구간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 먼저 보자면은 구태경님께서도 지금 올려주신 내용이 요즘 핫한 유리기판 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제도 대다수 윗꼬리를 달고 내려갔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 지나면 한두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밸류체인이 좀 넓혀지고 있는데 네. 뭐 대장주 피롭틱스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되나요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종목들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시간에서도 좀 변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SKC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앱솔릭스라고 학적 범위를 설립했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기업이고요. 올해 이제 빠르면 원래는 2분기를 계획했었는데 뭐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유리기판을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KC가 사실상은 유리기판 쪽에서는 좀 이제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 시점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인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2026년도 뭐 늦어도 2027년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이제 막 개발을 착수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약간의 좀 테마성이 좀 짙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SKC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샘플 테스트에 지금 기가비스가 통과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관련해서 가장 글로벌 1위 기업이고 탑티어 기업이다 보니까 FC BGA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판, 또 특히 유리 기판에도 SKC에 실질적으로 최종 테스트에 통과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SKC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 기판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검사 장비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꼭 유리 기판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와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에 있어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테마성으로 막 변동성이 큰 종목들, 너도 나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야 이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의 현재 테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으로 삼성전기가 ARM 기반 AI PC용 고성능 기판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AI PC용 이쪽 기판은 또 한번 새로운 뉴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